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2007년 9월 9일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 자, 뭐가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죠. 남들로부터 참 아름답다.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말 듣고 싶고 또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싶어 하죠. 아름답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사는 것.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름답게 사는 게 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걸까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십니다. 지나간 일부는 바로 과거에 속하고 곧 다가올 일부는 현재가 되어버릴 미래이다. 그 미래는 또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리고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시간을 알차고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흐르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듯이 그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2번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 또 흐르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듯이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글을 잘 쓰시는 게 뭐 때문에 잘 쓰시냐면 말이죠.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 배열을 다르게 해서 말씀하시죠. 흐르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듯이.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런 것이 글을 잘 쓰는 겁니다. 앞에서도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이랬는데 뒤에서도 또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글을 잘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살짝 다르게 하고 의미는 같게 하는 거, 이것을 영어로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글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뭐가 창의적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 흐르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창의적인 글쓰기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글쓰기 하니까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말을 쓰는 거라고 생각할 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의 말씀입니다. 창의적인 글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표절은 뭐냐? 표절.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표절은 뭐냐?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쓴 거를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서 복사해서 쓰면 표절,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자, 도둑놈이 되는 것과 창의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의 방법은 글 쓰는 거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삶은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추하다. 시간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하는 것은 추하다. 지나가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아름답지 못하다. 대신에 자기가 닥쳐있는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가 있는 그 순간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그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추해진다.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은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가냐? 어린아이에게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오로지 현재만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나면요. 그 아이스크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그래서 조금 전에 줬던 그 아이스크림을 다시 뺏어오면요.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웁니다.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을 좀 전에 줬던 아저씨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손에 들어오면 내 거야. 뺏어간 사람을 도둑놈으로 봅니다. 원래 준 것을. 아이는 그 순간만 알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아이스크림을 뺏어갔을 때 아이가 내 거야 하고 울었는데 다시 아이스크림을 주면 아이가 헤 하고 웃어요. 헤 하고 웃어요. 좀 전에 자기 아이스크림을 뺏어갔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없습니다. 헤 하고 웃어요. 어린아이들은 어저께 동네 친구랑 싸워가지고 얼굴 피멍이 들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놀이터에서 희덕대고 놉니다. 애들은요. 미운정 고운정 그렇게 들면서 살아가죠. 그때 싸웠다고 평생 원수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린애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현재 그 순간순간에 바르게 사는 거죠.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과거에 대한 것을 너무 미련을 갖고 막 왼수 갖고 그런 거 버려라. 미래에 내가 뭐 엄청난 뭐 국회의원 자리 하나 해먹겠다고 온갖 권모술수 부리는 그런 나쁜 짓, 그런 미래에 그런 거 하지 마라. 현재 내가 국회의원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국회의원 짓을 해라. 학교 선생님이면은 그 순간순간 학생들에게 바른 선생님 행동을 해라. 서양인들은 머릿속에 고전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서양인들 두뇌 구조에 서양인들 문학에 있어서 가장 심도 깊고 원류가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책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책의 특징은 뭐냐?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만 있습니다. 그 책의 특징. 그래서 주인공 앨리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장소로 가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재밌게 놉니다. 또 그러다가 이상한 곳으로 또 가게 되면 거기서 잘 놀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뭐가 펼쳐질지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책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훌륭한 책인 겁니다. 마음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앨리스는 마음에 가난했어요. 마음에 과거에 대한 증오도 없고 미래에 대한 탐욕도 없고 오로지 그 현재만 바르게 살려고 했던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 바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바르게 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 우리가 태극기 들고 길거리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올바르게 우리 후손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온 것은 누구를 죽이려고 나온 거는 아니에요. 단지 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을 해야 되죠. 그래야 선량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으니까. 그런데 현재 문재인의 주사파 패거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모기 새끼 죽이듯이 죽이는 거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나온 태극기 애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빨갱이와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켰던 탄핵 찬성자들, 탄핵 부역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원래대로 제대로 살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또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이방카 얘기하고 나경원 얘기하겠습니다.